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혜와 생명. 채널을 지원하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2월이 되면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계획을 잘 지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한결같이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고자 만년회를 열곤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모임이 오히려 스트레스와 고민을 더 키우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 모이는 일이 점점 두려워지는 이유는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진 이들 사이에서 상처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절대로 피해야 할 모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에게도 몇 개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처음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가볍게 얼굴이나 보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가끔 모여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힘든 인생의 무게를 잠시나마 덜어보자는 단순한 생각이었죠. 뜻이 맞는 몇몇 아줌마들이 모여 서로의 답답한 속내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벼운 수다와 함께 모임은 점점 커졌고 인원은 4~5명에서 6명, 9명을 넘기더니 어느덧 13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장도 없었고 회비도 없었습니다. 모이는 사람 수대로 밥값을 나누면 그만이었고 누군가 좋은 일이 있으면 가볍게 차 한 잔 사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모임의 규모가 커지면서 야유회나 연극 관람 같은 공동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할 일이 많아지자 회장과 총무가 생겼고 돈도 필요해졌습니다. 결국 회비를 걷게 되었고 그와 함께 모임은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들이 몇 사람의 귀에만 들어가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장의 단독 결정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쌓이면서 서너 명씩 나뉘어 수군거림이 시작되었고 예전처럼 마음 편히 모일 수 없는 불편한 모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이 모임은 존재는 하지만 더 이상 처음과 같은 모임이 아닙니다. 즐겁게 얼굴을 보자는 취지는 사라지고 사람은 모여도 마음은 흩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작은 동네 모임조차 이런데 개인의 목표와 이해관계가 다른 큰 모임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만남의 속도가 빠르면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오래 보아야 예쁘다라는 시처럼 사람과의 관계는 천천히 오래 보아야 그 진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의도치 않게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도 사람 보는 눈이 부족했지만 나이가 든다고 해서 특별히 나아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모임은 만나자마자 서로를 칭찬하는 말들로 시작되곤 합니다. 어떤 모임은 팩트를 이야기해준다는 명목으로 끝없이 서로의 뒷담화를 늘어놓기 바쁩니다.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았지만 가끔은 그 자리가 버겁고 기운이 빠져 도망치듯 나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내가 참석하고 있는 모임에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은 다양한 가면을 쓰고 그럴듯한 말로 나의 자존감을 조금씩 훔쳐갑니다. 하지만 스스로 불완전한 자존감을 다른 누군가를 통해 채우려는 강박을 버린다면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의 표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굳이 다른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 애쓰고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진짜 내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절대 피해야 할 모임의 첫 번째는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임입니다. 유명 셰프 이연복 씨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친구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친구 모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셰프가 모임에 2차 비용을 내겠다고 하자 한 친구가 왜 네가 내느냐며 멱살을 잡았다고 합니다. 결국 싸움이 벌어졌고 그날 이후 이 셰프는 그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해온 친구 모임이 2차 회식비 문제로 무너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진짜 원인은 회식비가 아니었습니다. 이연복 셰프가 유명해지고 성공했다는 것에 대한 친구들의 시기와 질투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왜 내가 돈을 내느냐고 불평하는 모습은 상대방에 대한 질투와 열등감이 드러난 행동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사회적으로 성공해 돈도 많이 벌고 나름의 지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는데 회식 중간에 자리를 뜨며 회식비의 절반을 내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창이 내려면 다 내지 왜 반만 내냐며 불쾌하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친구 사이에서 장난처럼 한 말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의 표정과 말투를 보면 장난인지 진심인지 선의인지 악의인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 동창은 악에 섞인 말이었고 돈이 많으면서 왜 밥값조차 제대로 내지 않느냐는 불평이었습니다. 회식비를 반만 낸다고 해도 문제이고 다 낸다고 해도 문제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n분의 1로 나눠서 내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질투와 시기가 마음에 자리 잡은 사람들과는 어떤 방법을 써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해서 돈도 벌었는데 친구들에게 한턱 내지 않는다고 쪼잔하고 야박하며 베풀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비난을 피하기란 어렵습니다. 모임에 나가서 밥값을 내도 욕을 먹고 안 내도 욕을 먹습니다. 결국 이런 비난에 지쳐 성공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임에 안 나간다고 해서 비난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하기 전에는 꾸준히 나가던 사람이 성공하고 나서 모임에 나오지 않으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변했어 라며 뒷말이 나옵니다. 무엇을 해도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모든 친구가 다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0명 중 1명 정도는 이런 말을 내뱉기 마련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모임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러워집니다. 결국 그 한 명의 존재가 모임을 불편하게 만들고 더는 참석할 수 없게 합니다. 이런 일은 이연복 셰프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겪는 공통된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명성과 부를 얻고 나면 과거의 인연들이 조금씩 끊어지게 됩니다. 밥값이나 술값을 누가 내느냐 같은 사소한 문제로 인간관계가 틀어진다는 것은 참 우습고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친구 관계나 지인 관계에서는 이런 문제가 실제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냥 만나서 대화만 하고 헤어진다면 대부분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반드시 찻값, 밥값,
술값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느냐에 따라 관계에 미묘한 갈등이 생깁니다. 결국 성공한 사람, 돈을 번 사람들은 자신이 잘 나가기 전부터 알던 친구들, 그러니까 과거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고 있던 사람들과의 모임에 나가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들이 변해서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모임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더 이상 나갈 용기를 잃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모임은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모임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송년회 자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임을 앞두고 걱정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얼마나 마시게 될까? 안 나가면 안 되는 자리인데 라는 부담과 함께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볼 생각에 설렘도 느끼곤 합니다. 원래 송년회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잘못된 음주 문화가 이 의미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지나친 음주로 흥청망청하는 송년회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좋은 취지의 모임이 피곤하고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서는 술을 잔뜩 마셔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술에 취해 옛날 이야기를 끄집어내며 누구는 돈이 많다느니 사회가 어떻다느니 하며 불평불만을 쏟아내곤 합니다. 술에 취해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같은 모임의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모임이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뒤돌아서 서로 뒷담화를 하는 모습이 반복되면 이런 모임에 굳이 참석해야 할까 하는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모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처럼 과도하게 술을 마시며 시작과 끝을 채우는 송년회 대신 구성원들과 가족들이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송년회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1차, 2차로 이어지는 잘못된 음주 문화, 그리고 한 해의 고생을 잊자며 끝도 없이 술을 마시는 송년회 문화는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임 자체를 나가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모임이든 장단점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사람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는 어느 정도 허용되는 범위와 제약되는 부분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그 경계를 벗어나 질서가 흐트러지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는 생각보다 크고 복잡합니다. 좋아하는 주제를 함께 공유하며 의견을 나누고 교류하는 일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그런 모임은 서로를 이어주는 끈과 같은 역할을 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좋은 공동체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모임에 참여하는 목적이 이해타산적으로 변하거나 불만만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순간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작은 일에도 불만을 품으며 왜 나만 해야 하나라는 피해의식을 갖는 사람들은 종종 팀의 분위기를 흐리고 팀워크를 깨트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봉사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돌아오는지 따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모임을 만들어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훨씬 더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성장하는 모임은 누군가의 양보와 배려, 그리고 주인의식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이면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이들의 노력을 알아볼 수 있어야만 비로소 감정을 공유하며 오래 지속되는 건강한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모임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에 참여할 것인지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이 뚜렷하고 진정성을 담은 모임이라면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12월에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격려할 수 있는 뜻깊은 모임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깊이 있는 글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이와 같습니다. 한 사람이 말하기를 인생에서 젊을 때는 세월이 천천히 흐르지만 70이 되면 시간은 물처럼 흘러가고 80이 되면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며 90에 이르면 시간은 매 순간 흐르고 100세가 되면 분마다 흐른다고 했습니다. 노년의 친구는 가까이 있어야 하고 자주 만나야 하며 취미까지 같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흐르는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떠다니는 구름은 한번 흘러가면 다시 볼 수 없습니다. 노인의 머리 위에 내린 눈처럼 흰 머리카락은 봄바람이 불어와도 녹지 않습니다. 봄은 다시 찾아오고 지나가지만 늙음이란 한 번 오면 다시 떠나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풀은 저절로 돋아나지만 젊음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꽃은 지고 나서 다시 필 수 있지만 사람은 다시 소년 시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산천의 풍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은 아침과 저녁으로도 변하기 쉽습니다. 꽃의 향기는 100리를 가지만 사람의 향기는 10,000리를 갑니다. 남자는 마음으로 늙어가고 여자는 얼굴로 늙어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흐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빠르게 지나가게 됩니다. 노년의 친구는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주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흐르는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구름은 떠나가면 다시 보기 어렵습니다. 노인의 흰 머리칼은 봄이 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봄은 오고 가지만 늙음은 한번 찾아오면 다시 떠나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풀은 스스로 돋아나지만 젊음은 붙잡아도 머물지 않습니다. 꽃은 다시 피지만 사람은 2번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산천은 변함없지만 사람의 마음은 순식간에 변하기도 합니다. 꽃의 향기는 100리를 가지만 사람의 향기는 10,000리를 넘어섭니다. 남자는 마음으로 나이를 먹고 여자는 얼굴로 나이를 먹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이런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를 먹고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하며 같은 추억을 공유하고 함께하는 그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재미있고 의미 있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